네, 약속한 3시가 되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교시 수업을 맡은 인천 부평서초등학교 교사 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이라서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어느 분이 들어오신지 오늘 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와주셨으니까 조금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한 자료니까요.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북부 교육과정 디자인 수업이 2학기 때 있었는데 그 수업과 함께 이 수업 나눔 교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서 그 부분 같이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아까 잘 들리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배움을 준비하며 안내, 그다음에 차시 안내, 그다음에 결과 등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프로젝트를 먼저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좀 책을 쓰면서 마음에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글 쓰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다 같이 공통된 주제로 글을 쓰면서 공동체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최근 가장 인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일거스 관련된 프로그램도 한번 제가 원래 하던 거에다 좀 덧붙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일거스까지 진행을 해서 보통은 일거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안에 아이들이 글쓰기 수업이 좀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안내를 할 텐데요. 프로젝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좀 최근에 내년부터 이제 1, 2학년 적용이 되고 단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테지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가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변혁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학생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좀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지역교육과정 또 자율교육과정 시간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을과 3학년은 마을과 좀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혹시 차후에 3, 4학년 때도 이런 자율교육과정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학년에서 일주일짜리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만들어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평가들이 좀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저희 부평서초등학교는 북부교육지원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학군이 좀 우수한데 아이들이 좀 너무 안정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마을 연계를 이제 일거스로 좀 진행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거스로 시작하는 온해농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호흡하는 교사, 결대로 자라나는 우리, 배움을 만드는 교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일거스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관련된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좀 많이 했던 편이라서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주제로 좀 선정을 해서 온책 읽기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걸으면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와 관련된 체험을 조금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제와 관련된 경험, 글 쓰고 1학기 때는 조금 작게 했었지만 2학기 때는 본인이 직접 이제 가지고 있는 출판물까지 만들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요인데 제가 개요를 쓰다가 조금 잘못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놔둘 텐데 그래서 제가 온책이라는 주제로 마을과 관련된 온책을 좀 읽고 아이들이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책으로 엮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온앤온이라고 지은 거는 좀 마음이 따뜻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프로젝트는 이제 1차시부터 16차시까지 쭉 진행되는 프로젝트 15차인데 잘못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1학기 때 부평 일동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놀이 체험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산과 강사 비용을 전부 다 대주고 저희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10,000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직접 가서 시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체험한 결과들을 먼저 이제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공유해보고 그 전에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 같이 계획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작년에 처음 시작했었고 올해도 하다 보니까 이 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 넣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걸 했었을 때는 그냥 시장과 관련된 내용만 처음에 좀 알려줬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시장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시장 고양이 상냥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저희가 시장 가기 전에 우리 전통시장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직접 10,000원을 계획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 건지 계획한 다음에 안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보는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뒤에 자세한 결과는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요. 2학기는 조금 더 길게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2학기는 이제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우연히 이제 반쪽 섬이라는 책을 읽게 돼가지고 이것도 아이들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동화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기후변화에 관련된 체험, 환경 관련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해서 이제 근처에 불포 기후누리 변화 체험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다녀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글쓰기를 단지 저 1학기 때는 그냥 소감문만 받고 글 형태로 엮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동화책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만든 동화책을 친구들끼리 돌려 읽고 그다음에 소감을 발표해보는 공개 수업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화책을 만들었으니 한 번 더 실천해보자고 해서 저희 근처에 있는 부평공원에 가서 플로깅을 하고 소감 나누는 것까지가 제 프로젝트의 부분이고요. 주로 아마 2학기 프로젝트가 조금 더 설명할 때 오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제 평가 성취 기준 같은 경우를 좀 분석해서 평가 내용을 만들고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평가자가 누구인지, 평가 내용은 어떤 걸로 할 건지, 평가 방법은 무엇으로 할 건지 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넣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제 공개 수업 차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프로젝트 결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돼서 아까 글을 읽고 소개했고 2학기 프로젝트에서 직접 쓴 환경 동화를 읽고 공감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른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의 전부 이제 포스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또래 환경 작가의 북트레일러가 있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책이냐 하고 나서 이거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쓴 책이다. 우리도 한번 우리가 쓴 책을 한번 다 같이 나누어 보자. 이렇게 동기유발을 시작을 했고요. 모두 반에서 자기들이 돌려 읽으면서 이제 피드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면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작가와의 대화라고 해서 그 모든 중에 한 명 추천을 받아서 직접 교실로 앞에 와서 그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직접 자기 걸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고 질문을 받아서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환경 동화다 보니까 같이 공감을 했으면 결국 환경 보호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점핑 활동으로 반응 심 활동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짐하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 수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프로젝트 및 수업 결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밑에 그 조그마한 창을 한번 2번 클릭하시면 커질 거거든요. 그럼 PPT가 잘 보이실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학기 먼저 해드리면 시장에 가면 프로젝트인데요. 온책 읽기 사전 활동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일지 좀 상상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내용을 달게 하고 연결해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다 같이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다니면서 시장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를 쭉 다녀보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의 동화책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 고양이는 도대체 어느 가게를 갔었는지 한번 적어보게 하고 내가 만약에 상냥이가 된다면 가고 싶은 가게를 한번 정해보고 색칠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나누어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통시장에 가는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좀 했었는데요. 앞부분 활동지는 따로 있는데 그건 따로 안 보여드렸었고 앞부분 활동지에는 시장이 뭔지 그다음에 시장에 가면 놀이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동기유발했었고 여기 보시면 10,000원 이내로 아이들이 본인이 사고 싶은 음식을 직접 적어서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재료를 살 건지 간식은 얼마인지 사가지고 그 금액 안에 직접 계획해 볼 수 있도록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집 가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머님과 혹은 부모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험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서는 이제 거기서 강사님께서 시장의 역사를 먼저 알려주셨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 그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한테 좋은 프로젝트였던 게 아이들이 5명당 한 분씩 다 무료 강사가 붙어주셔가지고 다니면서 다 장을 봐주셨어요. 직접 이제 리스트를 보시면서. 근데 저는 사실 저 혼자 데리고 갔으면 전혀 못했을 건데 부평 일동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좀 가능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저희 이렇게 장보기 체험을 돌고 나서 아이들이 실제로 돌았었고요. 돌고 나서 아이들한테 소감문을 받았는데 소감문 받고 나서 이제 하나로 책을 엮었습니다. 이게 온책 만들기라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체험학습을 쓰고 그 체험학습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감문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표지는 제가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로 딱 만들어서 뒤에 게시를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조금 더 이제 확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2학기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섬 프로젝트인데요. 이 작은 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반쪽 섬을 읽고 우리의 작은 섬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반쪽 섬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주인공들이 어느 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환경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해졌더라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동화인데요.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환경에 대한 적용도 하기 쉬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동화책에서 느낀 점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좀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자료가 있길래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봤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음에 이제 걷기 활동으로 굴포 기후누리 변화 체험관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 서구에 있는 원래 그 매립지를 가게 돼 있었거든요. 체험학습으로. 그래서 그럼 이 체험학습이랑 제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손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그 버스 이슈 때문에 체험학습이 완전히 취소가 돼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하철 타고 가면은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하철비를 품위해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직접 다녀와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하필 환승이 한번 있는 바람에 3학년 친구들 데리고 환승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일부러 5명씩 손잡고 제발 너네 손 붙잡고 있어 내릴 때 같이 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저도 긴장하면서. 근데 아이들도 다녀와서 재밌었다고 했고요. 근데 가기 전에 이때 사전 체험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불포 기후누리 변화 체험관이 뭔지 거기 안에 사이트에 보니까 이제 VR 체험 학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다 한 번씩 다녀보면서 거기 공간에 대한 구성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체험할 때 어떻게 안전해야 되는지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전교육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과 체험학습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재밌게 잘 놀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다니게 하면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장면이나 혹은 인상 깊었던 체험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애들이 귀엽게도 잘 보내더라고요. 제가 여기 싫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었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예약하지 않고 자유관람으로 갔었는데 교육 예약도 있으니까 혹시 부평구에 있으신 분들은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관련된 불포청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번 걷고도 왔었는데 관련 컬러링을 좀 진행을 하고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이제 갤러리 워크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소감을 받기 전에 실제로 한번 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환경동화책을 만들었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이가 만든 환경동화책이고 지금 4권이 저희 반 뒤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만들기 전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동화책 스토리보드를 한 5장면 정도만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이거는 실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써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반쪽섬이라는 책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꾸며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3학년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막 거부감 있게 동화책을 만들진 않았었고 비슷하게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또 재미있게 만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던 책들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표지도 그리게 했었는데 그 표지도 아이들이 직접 어떤 이미지가 가장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게 한 다음에 그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한 3, 4시간, 4, 5시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본인 걸 만들어내고 이 책을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읽히지 말아라. 그때 짠 하고 읽어줘야 재밌다 했더니 애들이 자기 책도 되게 꽁꽁 숨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었고 이거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 수업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 수업이었었는데 학생들 또래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 동화책을 읽고 소감을 읽고 나서 이제 작가를 뽑고 나서 이 친구가 뽑힌 작가거든요. 여기 나온 아이가 자기를 걸 직접 이렇게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또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포스트잇에 질문을 붙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권문정이라는 학생인데 허락을 받고 제가 사진과 동화책을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작은 섬의 꼬마들 해가지고 이야기를 적었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아이들도 재밌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개 수업한 사진을 누가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공개 수업을 하면서 여기 아이들이 직접 포스트에 붙인 것들을 제가 작가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3학년 친구들이다 보니까 또 제가 막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아가지고 좀 유의미한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어떤 친구는 탕후루 좋아하는 막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좀 부끄럽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뭐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냐,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건 어떤 의미냐와 같이 되게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어가지고 한 4-5가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본인이 작가가 됐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동화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다잡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랑 다시 한번 부평공원 가서 플로깅 해야지 해가지고 나가서 쓰레기를 직접 줍게 하면서 인증샷 남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활동까지 마지막 걷기까지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었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저는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어제는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 반으로 오시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교실을 막 부랴부랴 치우면서 오는 작가님을 뵀는데 제가 작년에 그 작가님을 저희 반 애들 수업하겠다고 불렀던 작가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 미술 작가님과 수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올해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에서 나가는 자료들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는 저는 좀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활동 물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이 좀 재밌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교육청 자료까지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었고 혹시 뭐 채팅이나 아니면은 뭐 그 마이크 키셔가지고 이 프로젝트나 수업과 관련돼서 좀 질문이나 이렇게 뭐 질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네, 특별하게는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또 사실 발표할 때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됐을 부분도 있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저 한 10분 뒤에 바로 또 강의가 있으시니까요. 그 강의 그럼 듣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수업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혹시 한번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 한 20분 정도 했는데 맞춰도 괜찮을까요? 이모티콘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저도 모니 선생님 강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